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말투가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따뜻하게 건네던 말이 이제는 어딘가 짧고 차갑게 들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으로만 삼키게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관계의 균형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자식의 태도를 조용히 바꾸는 단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관계의 흐름을 바꿀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넘깁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변화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더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흐름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까?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입을 다물어 버린 적, 아니면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답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상대의 표정에서 거부감을 느껴버린 적.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나서는 건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을 삼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침묵하게 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시작이네 라는 표정을 볼까봐. 그래서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침묵이 쌓이면 마음은 더 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더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하고 싶은 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도는 상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칩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 감정이 조용히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다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아립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순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짧은 대답 하나, 그 모든 것이 마치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느낌 생각보다 깊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낫겠다. 적어도 그건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이 상태는 크게 싸우지도 않지만 가까워지지도 않는 거리, 그 애매한 거리 속에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자식의 말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즘 애들이 원래 그렇지, 바쁘니까 그런 거겠지,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마음이 걸리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내가 참고 넘기면 되겠지. 하지만 그 선택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칩니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위치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중심이었습니다. 말하면 따랐고 조언하면 받아들였고 때로는 잔소리도 그저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신의 생각을 더 믿게 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알려주고 싶고 여전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데 이 말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전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둡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속으로는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고 표현을 줄이고 감정을 숨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변화입니다. 말투가 짧아지고 반응이 무뎌지고 어딘가 벽이 생긴 느낌. 혹시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말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더 설명하려 하고, 더 설득하려 하고, 더 이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거리는 더 벌어집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위치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관계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돌아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이 기준이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맞지 않는 순간 우리는 상대가 변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형태를 바꿉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의지하는 관계였고 성인이 되면 거리 두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선택하는 관계가 됩니다. 혹시 이 부분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여전히 나는 부모니까 라는 자리에서 말을 건네면 그 말은 더 이상 같은 의미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돌아보면 우리가 느끼는 상처의 많은 부분은 상대의 태도보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존중은 나이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조금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려놔야 하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말을 줄이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참으면 더 밀려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설명하려 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느껴지십니까? 같은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는 그 순간, 그건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관계의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혼다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쌓여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상황 떠오르십니까? 자식이 짧게 대답합니다. 어딘가 무심한 말투로 당신의 말을 끊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참아야 한다는 마음,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마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길게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풀어내지만 결과는 더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이해시키는 말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말해야 합니다. 짧게, 단단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런 말투는 나는 조금 불편하다. 길지 않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아주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분명하게 그어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실수합니다. 말한 뒤에 덧붙입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내가 예민한 건 아닌데, 이렇게 다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만들어진 경계가 다시 흐려집니다. 그래서 말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짧게 말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관계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처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넘기지 않는구나.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래서 더 조용히 기억해 두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저 짧게, 단단하게 한 번,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을 것인가? 혹시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이 관계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조금씩 멀어지고 조금씩 말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서로를 조심하는 사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주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하지만 깊게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서운함,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호를 그대로 넘기지 마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딪히지도 마십시오. 그 사이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짧게 말하고 조용히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는 한 번의 말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태도는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예전처럼 참아 넘기지 말고 길게 설명하지도 말고 그저 당신의 마음을 짧게 전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이미 충분히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여기까지 조용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